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오늘도 김영숙 씨는 남편 박민수 씨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결혼 35년 차, 올해 65인 남편은 요즘 들어 골프 모임에 유난히 자주 나가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골프 가시는 거예요? 영숙 씨가 물었어요. 민수 씨는 골프백을 매며 대답했죠. 응, 오늘은 대학 동창들이랑 가기로 했어.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니까. 민수 씨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영숙 씨는 문을 닫으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예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나가던 골프 모임이 최근 6개월 사이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거든요.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두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도 보며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함께 보낼 줄만 알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골프 갈 때 아무 옷이나 입었는데 요즘은 새로 산 골프웨어를 꼭 챙겨 입고 나갔어요. 설마, 아니겠지.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죠.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친한 친구 정희 씨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죠. 희야,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해. 골프를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영수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요즘 60대 남자들도 재혼하고 그런다잖아. 에이,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도 조심해. 내 친구 중에도 남편이 등산 간다고 하더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던 경우가 있었거든. 정희 씨의 말에 영숙 씨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죠. 정말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오늘 골프 어땠어요? 영숙 씨가 물었어요. 아, 좋았지. 오늘은 스코어도 잘 나왔고. 누구랑 갔는데요? 대학 동창들이랑. 왜 그래? 민수 씨의 대답이 조금 짧아졌어요. 영숙 씨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다음 주 민수 씨는 또다시 골프를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화요일 오전이었죠. 영숙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일 오전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민수 씨가 나간 후 영숙 씨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랍 안에는 골프장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영숙 씨는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말한 날짜와 영수증의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난달 15일 남편은 대학 동창들과 골프를 간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영수증에는 2인 그린피만 결제되어 있었죠. 동창들과 갔다면 최소 4명은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영숙 씨의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 씨는 이번 주에도 3번이나 골프를 나갔죠. 영숙 씨는 남편의 골프백을 살펴봤어요. 골프채는 깨끗했지만 신발에는 흙이 거의 묻어 있지 않았어요. 정말 골프를 친 게 맞나 싶었죠. 어느 날 영숙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민수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거든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빠, 내일 만나요. 우리만의 시간이 기다려져요. 발신자는 수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영숙 씨는 남편의 지인 중에 수정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거든요. 영숙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민수 씨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영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수정이라는 여자는 누구지?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만의 시간이라니 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그날 밤 영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또다시 골프를 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몇 시에 돌아오세요? 영숙 씨가 물었죠. 글쎄, 저녁 먹고 올 것 같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영숙 씨는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죠. 오늘은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영숙 씨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 밖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후 남편의 차가 나오는 게 보였죠. 택시 기사에게 저 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차는 골프장 방향이 아니었어요. 시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영숙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는 한 카페 앞에 멈췄어요. 민수 씨가 내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숙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카페 쪽으로 걸어갔죠. 카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죠. 남편이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 씨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TV를 켜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으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후 내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8시쯤 민수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다녀왔어. 오늘 골프는 정말 좋았어. 영숙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정말 골프장에 갔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그럼 어디를 갔겠어? 왜 그래? 오늘 당신을 봤어요. 시내 카페에서 여자랑 만나는 거 말이에요.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영숙 씨가 소리쳤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민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고등학교 때 사귀던 첫사랑이야. 영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첫사랑이라니. 그것도 4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데요? 최수정이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귀었어. 1년 정도. 민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정 씨와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당시 수정 씨는 반에서 가장 예쁜 학생이었고 민수 씨는 학생회장이었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사귀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수정 씨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민수 씨는 부산에 남았죠.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영숙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6개월 전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민수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그날을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죠.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고 나갔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옛날 추억을 나누는 정도였어. 정말이야.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민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죠.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골프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네요? 항상 만난 건 아니야. 실제로 골프를 친 날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문제라고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더욱 숙였죠. 수정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은 했어요? 응, 했었어. 그런데 10년 전에 이혼했대.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바람을 피워서.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여자도 남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자식들은 있어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대. 그래서요? 외로워서 남의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계속해서 물었죠.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랑 이혼하고 재혼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 그럼 뭐예요? 그냥 만나서 데이트나 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60이 넘은 사람들이? 영숙 씨의 말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 씨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뭐요? 첫사랑이 그리웠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죠.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인 줄 알아요? 35년이에요. 35년. 그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알아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당신이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잖아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게를 꾸렸고요. 애들 키우느라 내 꿈도 다 포기했어요. 알아. 다 알아. 알면서 왜 이랬어요? 왜 나를 배신한 거예요?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민수 씨는 영숙 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숙 씨는 손을 내저었어요. 지금은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영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민수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죠.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35년 결혼 생활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3시쯤 영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휴대폰을 열자마자 수정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보였어요. 영숙 씨는 스크롤을 올려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죠. 대화 내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단순히 옛날 추억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었죠. 서로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 대화에서 수정 씨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오빠,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솔직하게 살아요. 나는 오빠랑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민수 씨의 답장은 이랬어요. 나도 그래. 근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영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남편이 자신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젯밤에 당신 휴대폰 봤어요. 영숙 씨가 말했어요. 민수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수정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어요.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야, 그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다니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면서요?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35년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나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영숙 씨의 말에 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수정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그런 말이었어. 진심으로 이혼하려던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가정에 두고 수정 씨는 애인으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나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동안 당신도 생각 좀 해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영숙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민수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35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산에 계신 오빠 내외가 살고 있는 집이었죠.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오빠인 김영철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영숙 씨는 그제야 펑펑 울기 시작했죠. 오빠,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올케인 박경혜 씨가 급히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영숙 씨는 물을 마시며 간신히 진정했죠. 자세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영철 씨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영숙 씨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골프를 자주 나간다던 남편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 휴대폰 메시지까지 모두요. 그 자식이 미쳤나? 고등학교 첫사랑이라고? 60이 넘어서? 영철 씨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경희 씨는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언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35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랬으니.
오빠,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혼해야 하나요? 영숙 씨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영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혹시 사진이나 메시지 캡처한 거 있어? 휴대폰 메시지는 사진 찍어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은 없어요. 그럼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혼 소송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 경희 씨가 거들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해도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문제가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리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죠. 이틀 후 영숙 씨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민수 씨가 있었죠.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왔어?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숙 씨는 대답 대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민수 씨를 거실로 불렀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요.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수정이를 안 만날게. 이혼만은 안 돼. 민수 씨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정말 안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관계를 끊겠다고 말해봐요. 지금? 네, 지금요. 진심이라면 할 수 있겠죠. 민수 씨는 망설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죠.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정 씨?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 씨는 스피커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정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영숙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정 씨,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 그래요? 아내가 알았어요. 우리 관계를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요? 오빠가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나랑 재혼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 씨가 재혼을 약속했다니요. 그건 그냥 그런 말이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오빠,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예요? 수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숙 씨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죠. 민수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오빠가 날 이용한 거예요? 외로운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제 와서 아내가 무섭다고 꼬리 내리는 거예요? 수정 씨의 말에 영숙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죠. 수정 씨, 저 박민수의 아내예요. 35년 함께 산 사람의 아내한테 이러시는 게 떳떳하세요?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민수 오빠는 원래 내 사람이었어요. 40년도 더 전 일을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빠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 여자가 미쳤어요? 60이 넘어서 무슨 첫사랑을 찾아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계속 말했죠. 당신도 똑같아요. 60 넘은 노인네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를 못 잊어서 바람을 피우다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영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거예요. 당신도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오전 영숙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친구 정희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영숙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분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제가 찍어둔 메시지 사진들이 증거로 될까요? 네,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이요. 호텔이요? 영숙 씨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정민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호텔에 함께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럼 탐정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신뢰할 만한 탐정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영숙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을 미행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왠지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알겠어요. 소개해 주세요. 이정민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이혼 소송 관련 조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영숙 씨는 사무실을 나와 바로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민수 씨를 마주쳤어요.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상담 받고 왔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수정이한테도 연락 끊었어.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정말이야.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당분간 각방 쓸 거예요. 그리고 당신 통장이랑 카드 사용 내역 다 확인할 거예요. 알았어.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영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죠.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영숙 씨는 탐정 김성훈 씨를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죠.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님께 소개받았다고 들었어요. 김성훈 씨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영숙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분과 상대 여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시군요. 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남편분의 동선을 파악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촬영하면 돼요. 김성훈 씨는 계약서와 비용 명세서를 꺼냈어요. 영숙 씨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약 2주 정도 조사가 가능해요. 보통 그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돈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남편분의 사진이랑 차량 번호, 그리고 평소 일정 같은 걸 알려주시면 돼요. 영숙 씨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건넸어요. 민수 씨의 사진, 차량 정보,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행적들이었죠. 참고로 상대 여성의 정보도 아시나요? 이름이 최수정이고 60대 초반이에요. 이혼한 상태라고 들었고요. 연락처나 주소는요? 그건 몰라요.
남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괜찮아요. 남편분을 미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 김성훈 씨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민수 씨는 영숙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수정 씨를 다시 만났대요. 거짓말쟁이. 영숙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민수 씨는 수정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만났나요?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약 2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김성훈 씨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민수 씨와 수정 씨가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만남 때는 더 가까이서 촬영하도록 하겠어요. 며칠 후 영숙 씨는 민수 씨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오빠네 집에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올게요. 그래. 언제 돌아와? 모레쯤 올게요. 영숙 씨는 짐을 싸는 척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 찜질방에 숙소를 잡았죠. 그리고 김성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움직일 것 같아요. 더 꼼꼼히 지켜봐 주세요. 과연 영숙 씨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수정 씨를 만났죠. 이번에는 한강변의 한 호텔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성훈 씨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영숙 씨는 급히 김성훈 씨를 만났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죠. 민수 씨와 수정 씨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예요. 영숙 씨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민수 씨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호텔 영수증도 확보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려워요. 하지만 호텔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있으니 충분히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영숙 씨는 사진들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결심을 굳혔죠. 감사합니다. 이걸로 소송 준비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민수 씨를 기다렸어요. 저녁 7시쯤 민수 씨가 집에 들어왔죠. 다녀왔어? 친정은 어땠어? 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마치 어제 수정 씨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게 아닌 것처럼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뭐? 나 친정 안 갔어요. 찜질방에 있었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제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영숙 씨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민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수정 씨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연락 끊었다더니 거짓말이었네요.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뭐요? 호텔에서 체스라도 뒀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지겹네요. 당신은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이 없어요. 영숙 씨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며칠 안에 집을 나가세요. 당분간 따로 살 거예요. 집을 나가라고? 이건 내 집이기도 한데.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하면 돼요. 지금은 당장 나가세요.
영숙 씨는 단호했어요. 민수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며칠 후 민수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영숙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어요. 35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없는 집은 이상하게 넓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영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다음 날 영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정민 변호사에게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줬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금액은 재산 상태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거예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예요. 하지만 3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과 명백한 부정행위를 고려하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거예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35년간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소송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어요. 2주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죠. 민수 씨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50대 남성 변호사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피고 측 변호사 최진호입니다. 조정위원은 6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양쪽의 주장을 차례로 들었죠. 원고 측에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35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최진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을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35년 혼인 생활을 한순간의 실수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피고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십니까?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혼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씨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영숙 씨는 단호했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더 이상은 못 믿겠어요.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하셨는데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정 기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온 영숙 씨에게 민수 씨가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영숙 씨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수 씨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일주일 후 민수 씨는 영숙 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편지로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정말 잘못했어. 수정이와의 일은 큰 실수였어. 나는 그저 늙어가는 게 두려웠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수정이가 아니라 너라는 걸. 35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남은 인생 너에게 잘하면서 살게. 영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죠.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으니까요.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논의되었죠. 부부 공동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대답했죠. 아파트 시가 12억 원, 예금 2억 원, 주식 및 기타 자산 1억 원으로 총 15억 원 정도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해 있으십니까? 최진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목록에는 이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게다가 원고는 35년간 가정을 돌보며 피고의 사업을 내조했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고는 60%, 피고는 40%를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고의 부정행위와 35년간의 내조를 고려한 것입니다. 최진호 변호사가 반대했어요. 너무 과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이는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어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면 55대 45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원고가 55%, 피고가 45%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숙 씨는 변호사와 잠시 상의한 후 동의했어요. 민수 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위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고는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이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피고분, 위자료 1억 원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은 위자료 금액을 두고 팽팽히 맞섰어요. 결국 조정위원이 절충안을 제시했죠. 7천만 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정민 변호사가 영숙 씨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영숙 씨는 잠시 고민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알겠어요. 7천만 원으로 합의하겠어요. 민수 씨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럼 재산 분할은 원고 55%, 피고 45%, 위자료는 7천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어요. 서명을 하는 순간 영숙 씨는 35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죠. 조정실을 나서는 영숙 씨에게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여보, 아니, 영숙 씨, 정말 미안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영숙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영숙 씨의 삶은 크게 변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했죠. 강남이 아닌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큰아들 박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아빠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민수 씨는 이혼 후 수정 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둘째 아들 박준석 씨도 찾아왔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니야. 엄마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좋아.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마. 영숙 씨는 아들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어요. 사실은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영숙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요가 강사 이미선 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저는 정윤이에요. 나이는 67이고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64시고요. 아, 저랑 동갑이네요. 반갑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 한명옥 씨도 인사를 했어요. 저는 65이에요. 요가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세 사람은 금방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했거든요. 윤희 씨는 남편과 사별했고 명옥 씨는 5년 전에 이혼했대요. 영숙 씨도 혼자 사세요? 명옥 씨가 물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올해 초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어머, 정말이요? 60이 넘어서 첫사랑을 찾다니.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윤희 씨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남편 보내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아요. 명옥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요가도 하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죠. 어느 날 명옥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여행 가고 싶었어요. 윤희 씨도 동의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죠. 그럼 다음 달에 2박 3일로 갈까요? 좋아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어요. 영숙 씨가 혼자 여행을 간 건 처음이었죠. 와, 바다다. 명옥 씨가 소리쳤어요. 세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영숙 씨, 요즘은 좀 어때요? 윤희 씨가 물었어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한동안은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명옥 씨가 거들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면 돼요. 우리처럼요. 세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영숙 씨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숙 씨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죠.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눠드리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돼요. 복지관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영숙 씨는 흔쾌히 동의했죠. 네, 시간 있을 때마다 올게요.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보니 자신의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기특하네요. 젊지 않아요. 저도 64이에요. 어머, 그래요? 젊어 보여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영숙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영숙 씨는 복지관에서 한 남성을 만났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온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이에요. 철수 씨는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대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시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졌죠. 영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어느 날 철수 씨가 제안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영숙 씨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아,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죠.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요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은 철수 씨와 차도 마셨어요. 어느 날 큰아들 준호 씨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아빠가 수정 씨랑 헤어졌대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잘은 모르겠는데 수정 씨가 먼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생각보다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수정 씨도 돈을 보고 민수 씨와 함께 했던 거네요. 아빠가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대요. 뭐라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정말요? 응.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니?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잖아. 준호 씨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죠. 알겠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전할게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직접 영숙 씨를 찾아왔어요. 영숙 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영숙아, 민수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1년 사이에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영숙 씨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정이랑 헤어졌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 영숙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요? 수정 씨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난 정말 바보였어. 35년을 함께 산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수정이와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사랑했던 건 수정이가 아니라 젊었던 시절의 나 자신이었다는 걸.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함께 늙어가고 서로를 보살피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걸 깨닫기엔 너무 늦었어요. 알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남은 인생 너에게 잘할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영숙아. 그리고 난 이제 행복해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민수 씨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요. 영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수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죠. 한 달 후 영숙 씨는 윤희 씨, 명옥 씨와 함께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일본 여행이었죠. 영수가 철수 씨는 안 모시고 가? 명옥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 우리끼리 가는 게 더 편해. 그래도 철수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친구로는 좋아요. 근데 연인은 아니에요. 왜?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이제 혼자가 편해요. 굳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윤희 씨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잖아요. 세 사람은 웃으며 여행 계획을 짰어요. 영숙 씨는 정말로 행복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숙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고 싶어요. 첫 수업 시간에 영숙 씨는 말했어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숙 씨는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5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이혼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요. 글을 쓰면서 영숙 씨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6개월 후 영숙 씨의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출판사에 보냈고 다행히 출판이 결정되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 씨가 원고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글을 잘 쓰실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그냥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것뿐인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책이 출간되었어요. 제목은 60,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제 남편도 바람을 피웠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책 덕분에 결심할 수 있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죠. 어느 날 영숙 씨는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한 여성단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죠. 6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는 걸요.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어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아들들한테 소식을 듣긴 하는데, 제 관심사는 아니에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숙 씨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나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영숙 씨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이혼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 조언은 이거예요.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불행한 채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났어요. 영숙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느 봄날 영숙 씨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영숙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연인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 씨에게서 온 문자였죠. 영숙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요? 영숙 씨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이 시에 우리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나요. 네, 우리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나요. 영숙 씨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죠.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줄만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으니까요. 오후 2시 영숙 씨는 카페에서 철수 씨를 만났어요. 요즘 바쁘시죠?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래도 재미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을 줄 몰랐어요. 보기 좋아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철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철수 씨는 요즘 어때요? 저요? 저도 나름 바빠요. 손주들 봐주고 봉사활동 나가고 손주들이 많이 컸겠네요. 그럼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인처럼 달콤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친구였죠. 영숙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없어요.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아보니 나름 괜찮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누군가와 함께 살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이혼 후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벚꽃도 보고 철수 씨도 만나고 2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을 때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배웠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또 다른 강연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0이 넘어서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참아야 하나요? 이혼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당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세요라고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행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걸 아쉬워할 뿐이에요. 남편분을 미워하시나요?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영숙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죠. 한 달 후 영숙 씨는 둘째 아들 준석 씨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할머니,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왔어요. 영숙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영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건 내 아빠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알아요. 그냥 아빠가 불쌍해 보여서요.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35년 동안 내 아빠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영숙 씨는 윤희 씨와 명옥 씨를 만났어요. 세 사람의 정기 모임이었죠. 영수가 너 요즘 완전 연예인이던데? TV에도 나오고. 명옥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영숙 씨는 쑥스럽게 웃었죠. 에이, 그게 무슨 연예인이야. 그냥 경험담 나눈 거지. 그래도 대단해. 우리 나이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윤희 씨도 칭찬했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래도 넌 특별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영숙 씨는 두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포옹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영숙 씨는 두 번째 책 집필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출판사 편집자와의 회의에서 영숙 씨는 말했어요. 좋은 주제네요. 요즘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영숙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글을 썼어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도 담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는 아들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게 좋아. 그래도 명절이나 이런 날에는 좀 쓸쓸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너희들도 있잖아. 식사가 끝나고
영숙 씨는 손주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는 거리가 보였죠. 행복하다. 영숙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새해가 밝았어요. 영숙 씨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동해로 갔어요. 윤희 씨, 명옥 씨와 함께였죠. 와, 정말 아름답다. 세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올해는 뭘 하고 싶어? 윤희 씨가 물었어요. 나는 유럽 여행 가고 싶어. 명옥 씨가 대답했어요. 나도 프랑스 가고 싶어. 영숙 씨도 동의했어요. 그럼 올해는 유럽 여행을 목표로 하자. 세 사람은 약속했어요. 그리고 새해 소망을 빌었죠.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영숙 씨의 소망은 단순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사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씨는 문득 2년 전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이혼을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신이 있었어요.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한 자신이요. 감사합니다. 영숙 씨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였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몇 주 후 영숙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이 온 거예요.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출연해 주시겠어요? 영숙 씨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건 좋았지만 TV에 나가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방송 촬영 날 영숙 씨는 약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혼자 잠들던 밤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자던 사람이 없으니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요. 지금은 완전히 극복하셨나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저도 60대인데 남편 때문에 참고 살고 있었어요. 이 방송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제 엄마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방송 함께 봤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영숙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영숙 씨는 벚꽃 축제에 갔어요. 이번에는 철수 씨, 윤희 씨, 명옥 씨와 함께였죠. 와, 정말 예쁘다. 네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영수가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윤희 씨가 말했어요. 그래. 응. 처음 만났을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졌어. 나도 그렇게 느껴.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명옥 씨도 동의했어요. 맞아. 내가 만약 남편을 용서하고 계속 살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죠. 만약 민수 씨와 계속 살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건배할까? 철수 씨가 준비해온 음료를 꺼냈어요.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햇살이 벚꽃잎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영숙 씨는 그 순간을 가슴에 담았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일기를 썼어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은 게 가장 큰 수확이다. 35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김영숙으로 살고 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남편의 배신은 분명 상처였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영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영숙 씨는 조용히 감사를 표했어요.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그저 이 순간에 대한 감사였죠. 그리고 영숙 씨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겠다고. 60대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영숙 씨는 그 시작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영숙 씨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끝. 에필로그. 3년이 지난 어느 날 영숙 씨는 세 번째 책 출간 기념회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죠. 축하드려요, 영숙 씨.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영숙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민수 씨였어요. 영숙 씨는 놀라며 바라봤죠. 영숙 씨, 축하해요. 책 출간. 고마워요. 민수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죠. 잘 지내요? 응, 잘 지내요. 당신은? 나도.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영숙 씨, 정말 잘 살고 있더라. 보기 좋아. 고마워요. 나는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계속 말했죠.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알아. 그냥 한번 말하고 싶었어.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행복하게 살아, 영숙 씨. 진심으로. 당신도요. 민수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 그리고 영숙 씨는 다시 앞을 보았어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나간 일이 아닌 앞으로 올 일들을. 60대의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